안녕하십니까. 한기영 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한국은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시작된 전기차 포비아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선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차종의 2024년식 모델이 7천만 원대에 나왔는데요. 신차 가격이 1억 1천만인 점을 감안하면 폭락 수준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전기차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자 하이브리드카 절대 강자인 도요타가 쥐고 있는 나라인 만큼 전기차 비중 자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도요타는 전기차 지각생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도요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전기차 시장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판매업계 단체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29,282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신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쳤는데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전기차 비중이 2.3%까지 증가했지만 올해는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일본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닛산 자동차마저 부진한 탓입니다. 닛산의 경형 전기차 사쿠라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2,082대였습니다. 닛산 리프는 61% 감소한 2,550대, 닛산 아리아도 79% 급감한 1,102대로 부진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에 주력하는 도요타가 신규 전기차 고객을 개척할 만한 다양한 차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히려 일본 수입차 업계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의 수입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785대로 전체 수입차의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차종이 많은 수입차에서 먼저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BMW 그룹 산하인 미니의 쿠퍼 전기차 등이 인기였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철수한 현대자동차도 2021년 전기차를 앞세워 다시 진출했는데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코나 전기차까지 현지에 선보였습니다. 다만 판매 대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시 일본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715.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8% 늘었습니다. 주요 그룹별로 보면 중국 BYD가 전년 동기 대비 2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미국 테슬라가 2위, 중국 GD그룹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8위였고요. 일본차는 10위 내 순위에 없습니다. 도요타가 작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전기차 전환에 늦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점을 감안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테슬라, 2위는 폭스바겐입니다. 스텔란티스가 3위, 현대차 그룹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순위에서 일본차는 10위 내에 겨우 이름을 올리는데요.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8위, 도요타가 9위입니다. 도요타도 더 이상 뒤처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근 독일 BMW와 수소차 동맹을 맺기로 했는데요. 도요타가 수소탱크,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구동 시스템 등을 맡아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9월 3일 업무 협약을 맺고 5일 협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발생한 전기로 움직이는 수소차는 운행 때 물만 배출해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힙니다. BMW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5를 기반으로 수소차 iX5 하이드로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개의 수소 탱크에 총 6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충전 시간은 3, 4분에 불과하며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도요타의 수소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수년 내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도요타는 사실 2014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미라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1% 감소한 5,621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차 출시가 늦어진 영향이 큰데요. 업체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1위, 도요타가 2위입니다. 중국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단점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현대차 넥소는 6,950만 원에 달하고요. 도요타 미라이도 700만 엔이 넘습니다. 향후 성장을 위해선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요타와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은 이유입니다. 핵심 부품을 공통화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죠. 도요타는 전기차 전략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기가캐스트 기술을 도입하는데요. 기가캐스트는 차체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로 초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원가 경쟁력을 높여 테슬라 등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도요타는 연내 기가캐스트에 사용할 9,000톤급 대형 주조 설비를 아이치현 공장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주조 설비로 전기차 부품,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가캐스트는 고온에서 녹인 알루미늄 합금을 고속, 고압으로 금형에 부어 차체 부품 등을 일체 성형하는 기술인데요. 복잡한 형태의 대형 부품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차체 경량화, 생산 효율화 등에 유리합니다. 앞서 미국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6,000에서 9,000톤급 규모 설비로 모델 Y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26년 출시할 렉서스의 차세대 전기차 LFGC부터 기가캐스트로 생산할 방침입니다. 차체를 전면, 중앙, 후방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후방과 전면을 기가캐스트로 찍어낼 계획입니다. 기존 차체 후방 제작에 필요한 86개 부품, 33개 공정을 1개 부품, 1개 공정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하이퍼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노사 임금단체 협약 협상에서 합의했으며 2026년 양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과 볼보 등도 비슷한 공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규슈, 후쿠오카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도 신설합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데요. 후쿠오카에는 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공장이 있고 배터리 공장은 그 인근에 세워집니다. 도요타는 배터리 공장 건설에 수천억 엔을 투자하는데요. 일본 정부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요타가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카 덕분입니다. 도요타의 올 4월부터 6월까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 3,084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4월에서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매출은 같은 기간 12% 증가한 11조 8,378억 엔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미국 시장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가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4월에서 6월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7만 대에 달했는데요. 전체 판매의 약 40%에 이릅니다.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률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엔저 효과도 컸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이익 상승분은 3,700억 엔에 달했고요. 4월에서 6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약 156엔으로 도요타가 연간 전제로 세웠던 달러당 145엔보다 10엔가량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악재가 더 많습니다. 도요타는 올해 글로벌 생산량 목표를 기존 약 1,030만 대에서 약 980만 대로 50만 대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일본 국내에서 320만 대, 해외에서는 660만 대를 각각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요타는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일부 차종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 영향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도요타의 품질 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7개 차종에서 추가로 발견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도요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명령은 처음입니다.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한 까닭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중국에서 고전하는 점도 생산량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도요타의 실적을 뒷받침하던 엔저 효과도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뒤 엔화 가치는 크게 올랐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7월 초 달러당 약 162엔까지 치솟았지만 7월 말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 뒤엔 달러당 약 14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달러당 144엔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도요타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25%가량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고정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기까지 도요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